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금 정책이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만큼의 이 세원을 확보해야 하고 잘 거둬들여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한 줄여주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잘 쓰여져야 되고 잘 걷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입법데이트에서 다뤄볼 내용은 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던데요. 네. 이거 좀 말씀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영화 명량 또 난중일기를 영화 명량을 보셨고 또 책 난중일기를 네, 보시고 네. 나서 그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노래 가사로 만드셨다면서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12월이죠. 네. 근데 이제 11월에 이제 명량해전이 이기신 거가 이순신 장군님이 이기신 거가 10월 25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한 달이 채 안 돼서 네. 셋째 아들 그 면회 네. 전사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심통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네. 예, 저도 명량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 또 어미 된 심정에서 그분이 굉장히 절실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가사로 좀 만들어 갖고 노래로 좀 할 수는 없을까. 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그 난중일기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가사를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원대 민경 교수님께 네. 이거 좀 작곡을 의뢰했더니 흔쾌히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강동수 나라뮤직 대표도 같이 작곡에 합류해 주시고 네. 거기에다 또 바리톤 하시는 네. 염현준 씨께서 또 재능 기부까지 해주셔 아유. 갖고 1597이라는 그 노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1597. 네. 뭐 노래를 지금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사의 일부분을 기억나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거기 나레이션 부분하고요. 크게 네. 이제 노래 부분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네. 언제든지 그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비통한 심정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한 그 비통해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는 허둥지둥 어지러운데 바로 세울 리 하나 없으니 온갖 생각으로 잠 못 이루네 하는 그 노래 그 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난중일기와도 좀 맥이 다 있고 그 이제 시를 지은 그 부분하고도 느낌이 네, 좀 그렇죠. 통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최근에 국회에 제출하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11월 27일에 네. 발의를 하셨던데요. 네.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작년에요. 그 정부의 주택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함께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당시 현행 5%에서 이제 11%로 네.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서울특별시의 세수는 연간 6천억 원 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에 서울시의 하위 자치구의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네. 달리 말해서는 그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 균형 법안을 네네.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 그 재원 배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광역 자치단체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이 재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일은 드문 일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사실상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해마다 왜 연말이면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회에서 새해 정부 예산안 심의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큰 진통들을
겪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네. 이제 공은 자연히 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가 네. 광역자치단체가 하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서 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네. 자치단체 세수 균형법안을 계기로 네. 광역과 기초 네. 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제 가끔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재산세 도시 지역분 이 뜻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네.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뜻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한 네. 설명도 해주십시오. 네. 2011년에요. 네. 지방세 관련 법령이 전면 개편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개편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지방세인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2011년에 네. 지방세법을 이제 개정할 때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네. 재산세 과세 특례분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거죠. 네. 그리고 2013년에는 또다시 재산세 과세 특례분이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다시 네네, 나눠졌군요.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 재산세 50%와 또 과세 특례분 100%를 시세로 명시해 놓은 당초의 입법 취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당시 입법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당시 입법 취지보다도요. 제가 우선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요 다음을 개정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네, 편하신 네. 대로 말씀하십시오. 현재 네.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 규모는요. 9대 1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수 증대 예상액 1조 3천억 원 정도를 자치구세로 해서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경우에 자치구별로 약 475억 원씩 자주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가 평균 33.6%에서 41.1%로 7.5% 상승하게 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이번 그 개정안을 통해서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으신 건데 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제 숫자를 거듭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정안을 알려주십시오. 네. 개정안 내용 설명 다시 드리면요. 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 규모는요. 9대 1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의 세수 증대 예상액 1조 3천억 원 정도를 자치구세로 해서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경우에 자치구별로 약 475억 원 정도 자주재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가 평균 33.6%에서 41.1%로 7.5% 상승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또 이런 그렇게 전망하고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간에는 왜 이거를 개선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재원 배분하면은 주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이거를 주로 위주로 생각을 했지 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런 관계 그 부분에 대한 재정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되었다거나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 최초의 그렇습니다. 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론이 되겠군요. 네네. 자,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자치구의 입장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가 꽤 튼실하고요. 어떤 네. 곳은 굉장히 열악하고 편차가 심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서울시 내에서 예상되는 어떤 반발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서울시 자체의 세수는 줄어들게 되니까요. 네.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변화가 없던 재정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연구 인하 및 그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2014년 말 세수 증가 예상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세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천억 원 내외의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는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라든가 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인력과 업무량 등 증가에 따른 징세 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뿐이지 세수 증가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 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이것은 2015년 지방소득세 추계액 4조 1,137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자치구들은 다 찬성합니까?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뭐 금천구라든가 예. 또 뭐 강북구라든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한 곳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재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편차를 두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 법이 처리되면은요, 네. 서울시 내에 25개 네.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구의 재정 상황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남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처리 전망을 보면 무엇보다도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그 하위 자치구들의 입장이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인 지방소득세 30%를 자치구에 어떻게 하면 균등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균등 배분이요. 균등 똑같이. 예, 아니죠. 네. 균등 배분 n분의 1로 균등 네. 배분할 것이냐, 네. 아니면 자치구 상황에 규모에 따라서.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배분할 것이냐, 네. 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에 자치구에 더 많이 줄 것이냐 네. 하는 이런 세 가지 예.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방안 조건에 대해서 서울시 하위 네. 자치구들의 입장이 정해진다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힘겨웠던 자치구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 끝에 단비처럼 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처리 전망 밝게 보십니까? 일단은 밝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께서는 뭐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경력 단절 때문에 참 여러모로 힘겨운 여성들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거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이나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저기 여성 정책은요, 제가 걸어온 그 삶하고도 저의 삶하고도 항상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된 저 확인자의 일부분은 언제나 이제 여성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그 국회 방송 입법 데이트를 통해서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린다면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가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네. 개정안 2건이 2015년 네.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서 곧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건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그 주요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네, 노인과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요. 또한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게 되면 네. 인건비의 10%를 공제하고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인건비의 10%를 공제하고 소득세 네. 50%를 감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덜하겠군요. 네, 예, 네네. 네. 아니 무엇보다도 이 노인이나 장애인 그 비과세 일몰 기한을 연장해 주신다는 것이 네. 이분들로서는 참 큰 그 힘이 되는 네. 그런 사안일 텐데요. 네. 곧 좋은 소식이 있겠군요. 네,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네.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입법 활동에 기꺼이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더불어 2014년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고 네. 또 올 한해 바삐바삐 움직이셨을 텐데 올 한해 하셨던 여러 입법 활동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으실까요? 우선 제가 이 조세특례 네. 제한법도 이제 막판에 제가 네. 지금 했으면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과 관련된 네네. 안전과 관련된 그 소방기본법 같은 거 개정안된 것도 있고요. 네. 주로 제가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국민안전혁신 네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죠. 국회 예. 차원에서 거기 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입법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여성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입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네. 실상 의외로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시죠. 입법 그렇죠. 활동 하시다 네, 보면. 그렇죠. 네. 저희가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반적인 법제를 그렇죠? 법령 제도상에 고쳐야 될 점도 있고 네. 물론 국민 전반적인 그 인식, 네. 의식의 문제도 뭐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네. 이제 구체적인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점검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네. 국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안전에 대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또 이거를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면에서도 그런 면에도 좀 관심을 갖고 네. 보시면 안전 문제 네. 역시 국민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야 네. 되는 거.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안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그럼요. 크고 작은 안전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또 연말 또 추위가 한참 몰아닥치고 있는 네.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참 자주 저희 입법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 분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곧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모시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